지난달 청주한 주류회사 공장 앞에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운송비 현실화를 요구하다 계약이 해지된 화물 노동자들입니다. 과거에도 100만 원 벌어서 지금도 100만 원 받는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의 운송 실태가 보통 보면은 다 그 계약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월급쟁이처럼 호감이 오른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빚들이? 주공자 12명 정도만 손해배상이나 어떤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거고. 그날 새벽 현장으로 한 끼 시사가 찾아갔습니다. 공장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 동료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조정환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습니다. 최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가 연료가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도저히 이 단가로는 운송을 못하는 상황이 접어들어서 이렇게 우리들이 발벗고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 해지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 차 갖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데 길바닥에 나앉아서 당장에 해먹을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화물 노동자들은 왜 거리로 나선 것일까요? 이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끼 시사가 화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날이 밝은 뒤 다시 찾은 현장. 주류회사의 공장 주변으로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건 운송비 때문입니다. 저희가 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인데 15년 정도 동안 운송료가 인상이 안 돼서 지금 운송료 인상 때문에 지금 파업 중입니다. 치솟는 기름값, 사실상 지난 10년간 동결 수준인 운송비로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화물 노동자들. 이들은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주류 회사의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 주류 업체는 물류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화물 운송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물류 회사나 재하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류 회사의 화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류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주류 회사의 광고로 뒤덮여 있는 화물차, 윙바디라는 장치에 필름을 붙인 겁니다. 저희가 에서 근무를 하려면은요, 그 일반 차량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윙바디라고 하는 차량 구조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윙바디는 화물칸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옆쪽으로 열리는 장치. 이 윙바디가 있으면 제품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야지 지게차로 이제 이런 지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윙바디 설치 비용은 화물 노동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설치 비용이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세에 따라서 보면 적게는 2,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천만 원까지도 구조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약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들어가는 윙바디. 1억 원에서 3억 원의 차량 구입비까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화물 운송업. 그렇다면 월 수익은 얼마나 될까? 화물 운반비는 거리에 따라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청원에서 청주에서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운반비가 제품을 싣고 가는 운반비가 7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전에서 공병을 싣고 오는 비용이 3만 원이 안 나옵니다. 소주 36짝이 한 팔레트인데 22팔레트를 싣는 기준으로 봤을 때 청주에서 대전까지 왕복 42km, 왕복 운반비는 9만 3천 원입니다. 청주에서 성남의 경우 왕복 거리는 240km, 거리는 대전의 6배에 달하지만 운반비는 3배가 채 안 됩니다. 운전자들에게 운반비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이 됩니다. 비수기였던 2021년 8월의 경우 한 달 운반비는 766만 5천 원.
성수기였던 11월 한 달 운반비는 1,378만 9천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저희 매출로만 따져봤을 때는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듣기에는 참 놀랄만한 매출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그 매출의 많게는 70%, 적게는 한 60% 정도까지 유지 소모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교체 비용이랑 엔진 오일이랑 소모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하는 노동자들. 예. 일단 8월 운반비를 보시면 76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름 소모량이 나온 기름값이 벌써 320만 원, 330만 원 정도 돼요. 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해도 320만 원. 예. 네. 그거에 저희 이제 톨게이트 비용, 이 톨게이트 비용만 따져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지금 6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네네네네. 이 두 가지만 해도 벌써 400만 원 가까이 되죠. 작년 8월 운반비를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순수익을 분석해봤습니다. 주유비 약 328만 원, 통행료는 60만 원이 넘습니다. 또 거기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차량 할부금, 정비비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은 약 161만 원. 물량이 많을 때는 600만 원이 넘게 수익이 발생하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순수익은 월 평균 약 252만 원. 이마저도 무리를 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아침 출근부터 공장 마무리하고 퇴근까지 하면은 하루에 못해도 12시간에서 13시간. 운송료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 운송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남들보다 더 많이 다녀야 되고 여러 번 다녀야 되고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도로 위에서 과속을 해야 되고 건강상이나 그리고 또 일하는 거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루 13시간씩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화물 노동자들의 시급은 9,690원. 2022년 최저임금보다 530원 많은 수준입니다. 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라도 발생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화물차는 부품 가격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런 이 차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션 수리가 360만 원에 미션 한 번 네, 수리를 360만 원에 미션을 1년에 2번을 했어요. 네. 만약에 이 와중에서 뭐 엔진이나 고장나고 그러면요 1,000단이에요. 엔진 고장나면 1,000단이에요. 부품 가격마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정비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노동자들을 보면 공업사 대표도 안타깝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만 가르면은 될 것 같다,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용 아끼려고. 그렇죠. 이제 저희 주는 공임 아껴보신다고. 부속값은 뭐 대한민국 어딜 가나 똑같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사고가 나죠. 뭐 수리하시다가 직접 다치시기도 하고, 이거 사장님 갈 수만 있게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사장이에요. 제가 사진 붙였다고. 그런 분들 있어요. 또 안 해주시고. 이렇게 수리나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화물 노동자들의 수익은 더 줄어듭니다. 다른 주류회사의 화물 노동자들은 어떨까? 청주에는 업계 1, 2위를 다투는 주류회사 공장이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화물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4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2016년 이후로 40%나 이상됐어요. 네. 지난 6년 사이 40% 가까이 인상됐다는 경쟁업체의 화물 운반비. 청주 용인간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많게는 20만 원 이상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동종업계 최저라는 지적에 대해 물류업체 측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거긴 어차피 중공장은 미중충이고 이천, 광주 이런 데는 한국공충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그 외국계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막 이리저리 파업을 해갖고 얻어낸 부분이 있어요. 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는 저희는 맞진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하고 다른 거죠. 이 주류업체의 운반비도 그동안 인상돼 왔습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 운송료 협상을 통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7%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협상된 것만 가지고 운송료가 인상이 됐다고 하면 명목상 그 10년간 7.9% 올라갔는데 유가 변동제 때문에 그 인상률이 1.9% 정도로 줄어듭니다. 명목으로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요 증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가 변동제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 실질 소득은 그 11.2% 감소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해온 소비자 물가, 소득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더 줄었다는 겁니다. 분석 결과 화물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2012년 대비 11.2%가 줄었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사실 임금이 아니라 소득인데 사실 비용을 본인들이 이제 유가 같은 거를 지불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사실은 소득이 엄청 줄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고정이라고 쳐도 지금 이 정도 실질 가치로 하락을 한 건데 거기 이제 지출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운반비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측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우리가 원하는 그 요구의 퍼센테이지를 뭐 10%면 10%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테니 좀만 기다려달라. 갑자기 사장님 대표로 있다가 대표가 바뀌었어요. 대표가 바뀜으로써 이제 뭐 우리들 보고 이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5%의 사인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그 사측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화물연대에 가입을 한 겁니다. 올해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일부 물량의 운송을 거부해온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인 물류업체는 파업에 참여한 화물 노동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원청인 주류회사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거기가 노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노조는 근로자지 저희가 사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인 사업자인 거고 어차피 법적으로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노동위원회에다가 쟁의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해서 합법적인 파업이 쟁의 행위가 가능한데 여기는 노동부에서도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CJ 대한통운은 집배점주 위스탁 계약기사, 이른바 하청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법원은 평균 경력 연수가 5년 이상으로 지속적이고 CJ 대한통운의 상호 상표를 본인의 차량에 도색하는 등 지속성과 전속성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마크를 화물차에 달고 운송업을 해야 됐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CJ 대한통운에 전속되어서 노무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수행한 거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의 가장 큰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속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주류회사의 화물 노동자들도 CJ 택배기사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주류업체의 상호와 상표를 지정된 디자인으로 붙이고 하청 노동자지만 주류회사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면 정당한 교섭 요구는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의 제품을 운반 일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10년 이상 했고
그 외 다른 제품을 운반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장에 전속돼서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조합법상 노조 결성에 따른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년간 일해온 화물 노동자들을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한 하청 물류업체. 현재 원청인 주류회사의 화물은 어떻게 운반이 되고 있을까? 취재 도중 주류회사의 화물을 운반하고 있는 화물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받는 공짜 단가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특외잖아요. 솔직히 저희 입장이 그거예요. 어차피 이거 안정화되면 단가가 떨어져요. 단가 올라갈 때 보자.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외부 콜단가 보시면 대판 5분 전이에요. 대체 차량 비용은 좋지만 기존 운반비는 열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송료가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 밖에 지금 보면은 개판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단가로 차를 가라고 해요. 실제 이렇게 얘네들 개살 떨에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 지난 2월 이 주류업체는 소주 가격 7.9%를 인상하고 3월에는 맥주 가격을 7.7% 인상했습니다. 운송료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 상태였습니다. 사측은 운반비를 인상해달라는 화물 노동자들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올해는 저희는 회사는 5%를 제시했고요. 네. 다른 데 78%의 차주들은 다 합의를 한 상태고, 이전 청주에서 22%가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어차피 대한민국의 운송 실태가 보통 보면은 다 계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월급쟁이처럼 호봉이 오른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월 200 남는다, 남는 게 없다 이런 부분은.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겠습니까, 빚들이? 이에 대해 화물 노동자들은 다른 공장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청주 이천 공장의 화물 운송비가 다른 공장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겁니다. 같은 저희 소속의 차량들끼리도 운반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 청주 공장, 이천 공장을 제외하고 마산 공장도 소주 공장입니다. 요 같은 소주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산과 청주, 이천과 같은 거리 대비를 다녔을 때 실 운반비 차이가 적게는 20%, 25%에서 30% 가까이 차이가 나요. 운반비 차이가. 실제로 노동자들이 보여준 마산 공장과 청주 공장의 운반비는 약 20%가량 차이가 납니다. 사실일까? 그 차이에서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마산은 지금 소주 공장으로 바뀐 지 한 2년 좀 넘었습니다. 3년 정도. 그쪽은 과거에 이제 매출할 때도 물량이 없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놀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약간 맥주 단가로 가고 있어요. 사람을 100원 주던 거를 100원 더 주던 거를 100원을 뺏는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그리고 과거에 고생을 했었고 저희가 차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운반비 차별을 인정한 물류업체 청주 이천 화물 노동자들의 불만과 개선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그 5% 인상안을 마산에서는 받았다고 했는데 이 5%가 똑같이 적용되면은 결국에는 받는 비용 자체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 사태가 좀 해결되면 좀 전체적으로 좀 개선을 할 그런 의향도 있고 지금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산에서 5%와 청주 이천에서 5%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큰 것이고 지금 당장 30%를 수치상으로 너무나 높다라고 맞춰달라고 하면 그에 따른 부분도 우리도 얼마든지 절충안이 가능하니 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게 우리 입장인 거고요. 교섭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는 노동자들. 하지만 주동자 12명 정도만 손해배상이나 어떤 인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 나머지 분들은
복귀하면은 인정사상 책임이나 우리는 손해배상 이거는 다 취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어제 제안을 했어요. 전체 기사들한테 문자까지 날리고. 하청인 물류업체는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업무에 복귀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 원청인 주류업체가 청구한 것입니다. 화주인데 손해배상 취소를 해서 그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측은 그래도 측의 그런 입장을 많이 받아주나 보네요. 네, 운반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렵고 지금은 어차피 이분들도 복구하기 힘들잖아요. 여태까지 해온 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물류회사는 원청 주류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하청 물류업체 지분 100%를 주류회사가 갖고 있고 주류회사의 임원이 전 마산공장 공장장이자 현 물류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원청인 주류회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회사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 개인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크게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끼 시사는 본사인 주류회사에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걸로 인터뷰를 진행은 못할 것 같고요. 네. 답변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류회사는 서면 답변에서 하청인 화물 노동자들과 거래 관계가 없다며 직접 교섭에 나서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르면 원청도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부당노동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역시 하청을 통한 간접 고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파업까지도 가능하다고 선언해 왔습니다. 원청이 있고 원청이 어떤 지분을 출자하거나 아니면 원청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가 있고 그 합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수한 거는 그 합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국 원청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 노무 제공의 대가는 원청 사업장이 이익을 향유를 한다는 거죠. 그 노무 제공의 이익을 향유를 하면서도 어떤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우조선의 문제이기도 하고 CJ 대한통운 문제이기도 하고 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화물 노동자는 40여 명.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12일부터 이천 공장 앞에서 숙식을 하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벌 떨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게 참 너무 서글퍼. 가장 싸고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국밥으로 식사하는 노동자들. 제작진의 카메라를 보자 집에 있는 가족 걱정을 먼저 합니다. 이걸 먹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돼. 어? 우리 마누라가 이거 보면 모르겠는데. 4년 넘게 할부금을 내고도 빚이 2억 4천 그대로라는 박수동 씨는 또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혹시 대출금도 3천만 원? 이게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네, 생활비 겸 이제 할부금. 제가 차량을 구입하면서도 빚을 많이 졌고 요 파업을 이어나가면서도 빚이 이미 수천만 원 정도 빚이 더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빚으로 계속 연명하고 계십니까? 네네네. 더 큰 문제는 본사인 주류회사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금입니다. 7억 2천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집에서도 그러고 저로서도 뭐 갚을 수 있는 돈도 아닌데
그런 배상액을 때려가지고 지금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원청과 하청의 문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부분 원청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정작 원청은 하청업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교섭에 나서지 않아 파업이 장기화되고 극단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상황인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하청 노동자가 다단계를 통해서 고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다단계 하청 구조를 어떻게 청산을 해낼 수 있느냐 쉽지는 않겠죠. 이것도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고 또 원청이 책임진 자세로 사실 나서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원청인 주류 회사는 교섭에 응하는 대신 방송 며칠 전 7억 원이던 손해배상액을 27억 원으로 늘려 화물 노동자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사실 교섭만 성실히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현실적인 주장은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라는 게 전부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분명 청공장, 청주공장에서 10년 이상 길게는 일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도매상까지 물건을 운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을 한 것이고 사실 이만큼 손해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그만큼 한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 들어가지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긴 합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국민들도 원청의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하청 노동자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상생,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들, 기업의 성장을 함께 해온 노동자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오래 근로하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한 38년, 7년. 38년, 7년 근무하셨어요? 똑같습니다. IMF 때 이럴 때 보면은 죽어났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참아가면서 일을 하고 너무나 나쁜 환경에서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하나 좋아지겠지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상태로 운행을 해서 가족을 건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살고자 하는 파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게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가족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투쟁이에요.